여러분은 친구의 잠수를 겪어본 적 있나요? 늘 붙어 다니던 녀석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릴 때 서운함보다는 걱정이, 그리고 걱정 끝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스며들곤 하죠. 특히 그 친구가 평소 겁이 많고 여린 친구였다면 말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부산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13년 지기 중마고우에게 일어났던,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기묘한 일주일. 그들이 마주한 건 단순한 사춘기의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창문을 닫으시고 숨을 고르세요. 그 친구의 악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영진이는 중학교 때부터 저와 한 몸처럼 붙어 다니던 녀석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지냈지만 구김살 하나 없이 늘 밝은 친구였죠. 영진이네 아버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지방 출장이 잦으셨어요. 그래도 새벽마다 꼭 일어나서 아들 먹을 밥과 국을 챙겨두고 나가시는 투박하지만 정 많은 분이셨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야, PC방 가자. 나와. 하던 녀석이 연락이 뚝 끊긴 겁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남겨도 일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급기야 월요일엔 학교까지 결석을 하더군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영진이네 아파트로 달려갔죠. 야, 윤영진, 안에 있어? 문 좀 열어봐. 한참을 두드렸을까요? 철컥하고 도어록이 풀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고작 며칠 못 봤을 뿐인데 영진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거든요. 눈 밑은 퀭하게 들어가 있고 입술은 바싹 말라 다 터져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 묻기도 전에 영진이는 제 팔을 덥석 잡더니 신발도 구겨 신은 채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사람이 북적이는 공원 벤치에 앉고 나서야 녀석은 덜덜 떨리는 입술을 열더군요. 집은 안 돼. 그게 듣고 있을지도 몰라. 영진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며칠 전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무심코 내려다본 1층 화단 가로등 아래 이상한 게 서 있더랍니다. 온통 새카만 형체인데 허리가 기역자로 기괴하게 꺾인 노파 같은 모습? 그 형체는 손에 든 무언가로 가로등 기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소음. 저게 뭐지? 동네 할머니인가? 하고 쳐다보던 그 순간 허리가 꺾여 바닥만 보고 있던 그 형체가 고개를 번쩍 들어 올려 5층 베란다에 있는 영진이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쇠붙이를 영진이 쪽으로 들어 보이며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까딱. 정확히 5번.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영진이 머릿속에 소름 끼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 집 5층인데 녀석이 층수를 세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가로등 밑에 있던 그 그림자가 스멀스멀 아파트 입구 쪽으로 마치 바퀴벌레처럼 기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영진이는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도망쳐 이불을 뒤집었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옥같은 악몽이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꿈. 그 꺾인 형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5층 폭도 센서 등을 박살내고 있었고, 두 번째 꿈. 그 괴물이 기어이 영진이네 현관 도어록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꿈. 녀석은 안방 구석에 숨어있는 영진이를 찾아내더니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놈의 손에 들려있는 건 녹이 잔뜩 쓴 공업용 펜치였습니다. 괴물은 찢어지게 웃으며 영진이의 턱을 억지로 벌렸습니다. 이빨 줄래? 이빨 주면 살려줄게. 그러고는 생리를 펜치로 하나하나 뽑아서 자기 입속으로 우겨 넣으며 씹어먹었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그 고통이 너무 생생해서 미칠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우는 영진이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개꿈일 거야, 괜찮아라고 달래서 돌려보내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며칠 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진이의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영진이 아버지가 현장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비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영진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벤치에 앉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꿈 때문이야. 그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아빠를 죽인 거야.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영진이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쪽잠을 자다 다시 끙끙거리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흔들어 깨우자 녀석이 헉하고 숨을 몰아쉬며 깼습니다. 그런데 공포에 질려있던 예전과 달리 이번엔 영진이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꿈. 또 꿨어. 그런데 꿈속 배경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 허리 꺾인 괴물이 피 묻은 팬츠를 든 채 장례식장 입구 가로등을 쾅쾅 내리치며 영진이를 부르고 있었답니다. 영진이는 꿈속에서도 도망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죠. 괴물이 다가와 다시 팬츠를 들이대며 입을 벌리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바닥에 쓰러진 영진이 눈앞에 너무나 익숙한 흑투성이 낡은 작업화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늘 입으시던 작업복 차림 그대로 영진이 앞을 가로막고 서 계셨습니다. 아빠, 가지마. 나 두고 가지마. 영진이가 울면서 바짓가랑이를 잡자 아버지는 영진이를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씀하셨대요. 괜찮아. 우리 아들 이제 다 괜찮아. 그러고는 영진이에게 달려들던 그 검은 괴물의 목덜미를 낚아채듯 끌어안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발버둥 치는 그 끔찍한 것을 단단히 붙잡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저 멀리 빛 하나 없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영진이는 꿈속에서 목이 터져라 아빠를 불렀고요. 꿈에서 깬 영진이는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날 이후로 영진이는 단 한 번도 그 괴물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마지막 가는 길마저 홀로 남을 아들을 괴롭히는 그 나쁜 것까지 전부 안고 가신 게 아닐까요? 제 친구 영진이는 지금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면 꿈속에서 자기를 지켜주던 아버지의 그 낡은 작업화를 떠올리면서요. 끔찍한 악몽 속에서조차 당신의 영혼을 바쳐 아들을 지키고 떠난 아버지. 영진 씨는 지금도 아버지가 괴물을 끌어안고 사라지던 그 뒷모습을 아빠가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찾아올 때가 있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먼저 떠난 소중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공포를 막아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창밖의 가로등 아래 누군가 고개를 까딱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부디 눈을 마주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5번 고개를 까딱이던 그림자였습니다.